네, 안녕하십니까. 달빛제 TV의 달빛 여러분들, 빅스터의 이현웅 대표입니다. 어떻게 오늘 썸네일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뭐냐면은 너무 오렌지색, 제 트레이드 마크로 좀 이 화면을, 표지를 이렇게 항상 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겉에 표지에는, 썸네일에는 아마 이제 하이브리드 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1편에 이어서 온톨로지 플러스 그래프 레그 2, 예, 이렇게 찍는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썸네일하고 좀 다르죠. 네, 그렇고 이 영상은 아마도 전체 이제 그 하이브리드 레그의 아키텍처하고 상세한 어떤 구현 방법,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설계, 예, 이런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부제가 이제 LLM 플러스 벡터 DB 플러스 그래프 DB는 하이브리드 레그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이렇게 붙였고요. LLM을 가지고서 이제 그 그래프 DB에 있는 온톨로지, 시메트리 레이어를 설계하는 데 요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 통해 가지고 한 땀 한 땀 할 때는 일주일 걸리던, 2주일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그 뭐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사람이 확인하는, 예, 그런 과정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어떤 툴을 좀 만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크게는 일단은 이제 하여간 하이브리드 레그는 이제 벡터 DB를 통해 가지고 근거 기준이 되는 문서, 특히 텍스트 데이터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 확인, 판단을 하기 위한, 예, 어떤 판단 데이터. 어떻게 보면 수치 데이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건데 예전에 어떤 그 텍스트 데이터만 하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이 내용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성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텍스트가 깨진 게 있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로만 해가지고 그 이미지 안 깨지게끔 한번 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그래플레그 1편이에요. 예, 꼭 봐. 온톨로지 그래플레그 1편.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올린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그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영상 올려서 고맙다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댓글에 뭐냐면은 반드시 벡터DB만 쓰느냐, 그래프DB하고 벡터DB만 쓰느냐, 그 보면은 이제 그 키워드 매칭하는 BM25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제가 이제 이 그 하이브리드 레그 하면서 그 이 관계성을 미리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색 데이터를 찾을 때 키워드 기반으로 찾는 어떤 BM25를 써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프 레그 할 때 그 엔터티들이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할 때도 약간 그 뭡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달았었어요. 또 많은 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너무 지식 베이스가 너무 커버리니까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실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용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그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달아놨는데 이거에 대한 보다 그 상세한 답변이 맨 마지막 장표에 있어요. 꼭 기다려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그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레그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벡터 플러스 그래프 DB를 이용한 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등장했는지 하는지 계속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예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벡터 그 레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에 이제 그 일반 레그로는 안 되더라. 그 데이터를 잘 오는 거, 검색해 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계성, 추론성 이런 거에서 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얘네들이. 그래서 단순 벡터 레그는 수치 계산이라든지 관계 추론에서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면 지식의 지도인 그래프 DB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 그래프, 난리지 그래프, 뭐 그래프 DB, 그래프 레그 많은 말을 쓰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자는 거죠. 로봇이 지금 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벡터의 공간에 뿌려져 있는 점, 데이터들을 바라보는 게 왼쪽에 이제 그 뭡니까 돋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식 그래프 네트워크 돼 있는 어떤 그 태블릿을 들고 있죠 로봇이. 그래서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방법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질문이 오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레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달빛 챗에 지금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플레그는 그 효용성이 많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뭡니까 맥락 어, 지식만 찾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실험을 했었죠. 1편에서. 그 1편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반드시 보길 바랍니다. 온톨로지 플러스 그래플레그 1편 꼭 봐. 예, 그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플레그가 이제 텍스트 컴포스에서 쿼리와 유사한 텍스트를 검색해오는 일반 레그와는 달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관계 지식을 검색하고 찾고 지식 그래프 기반으로 추론 및 보면 검색 효율성을 어떻게 보면 검색 효율성보다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그래서 판단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LLM으로만 뭡니까?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계속 그 레그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레그라는 그 단어보다는 연산, 펑션, 함수 이런 그 어휘를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데이터 분석적 관점인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르죠. 여튼 이거는 좋다. 예, 그래서 쓰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하이브리드 레그의 전체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딱 두 개예요. 뭐냐면은 사실에 대한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를 쓰든 비에미시오를 쓰든 기존 뭡니까 그 레그를 이용해서 사실을 찾아오고 그 사실 기반해서 뭡니까 그래프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판단하는 그건 이원화된 어떤 구조인 거예요. 이 둘이 다르죠.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해보자는 어떤 그런 겁니다. 프로세스죠. 이런 아키텍처로 가게 되고 보면은 이제 그 핵심 단계는 뭐냐면 질문 입력 및 인베딩을 하게 되고 벡터 DB에서 일단은 검색을 해와요. 그래서 탑 K 그러니까 가장 그 똑똑한 애들 정확한 거를 이제 추출을 해오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 DB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추론도 하고 연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게 생기는 거고 이거를 LLM에 이제 던져서 답변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의 댓글 보면은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모두 LLM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던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맞는 말 질문입니다.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어, 실제 근데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요. 그 데이터, 지식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제 엔터티, 오브젝트를 추출하고 걔네들 간의 릴레이션, 관계를 맺어주는 의미망, 그러니까 의미 계층, 시멘트 레이어의 이 설계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학습 방법, 특히 그 기존의 이제 RDF 방식의 어떤 그런 그 DB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해부터 하려면은 막 철학 얘기 나오고요. 저는 근데 어,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철학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튼 요새는 이제 뭐냐면 LLM 우리 너무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 LLM에다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뭡니까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그 뭐야 그 온톨로지 화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추출해줘 만들어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노드 그 다음에 그 릴레이션 예, 그런 것들이 엣지 그러니까 다양한 또 표현이 있는데 여튼 온톨로지를 이렇게 그 구현을 해줍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맞다는 100% 보장은 없어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수작업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수작업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예요. 특히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한 땀 한 땀 이제 코드는 그 보면 예제 코드가 이제 GitHub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그 코드 그 한 줄 한 줄 설명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파이썬하고 네오포제이 연동을 해요. 왜 네오포제이를 쓰느냐? 그 시멘틱 DB인 그래프 DB 같은 걸 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 문제가 있고요. 이 그래프 DB가 그 RDF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네오포제이는 그냥 웹에서 보면은 뭡니까 입력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LPG 방식 다른 영상에 보면은 RDF하고 LPG 방식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성능 퍼포먼스가 좋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뭐 여러 가지 DB가 있어요. 예, 보면 그래프 DB가 그렇죠. 온톨로지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예, 절대 이걸만 제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랭체인하고 네오포제이를 연결하고요. 예, 보면은 이 파이썬에 이제 실제 코드가 있죠. 이 실제 코드가 있고 보면은 이제 사용자명하고 비밀번호는 이 코드에 넣어서
적절히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면 네오포제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커넥션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텍스트를 가지고 그 사이퍼가 뭐냐면은 그 네오포즈에 사용되는 쿼리예요. 맞죠? 다른 영상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보세요. 영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학습될 거고 텍스트 사이퍼 그래서 입력되는 어떤 그런 그 자연어에 대해서 사이퍼를 변환해 가지고 그 벡터 같은 경우는 임베딩 되잖아요. 임베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 투 임베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툴이 이미 있는 거죠. 임베딩 그 모델이. 그런데 사이퍼로 바꿔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해야 됩니다. 실제. 그러면 어떻게 구현합니까? 했을 때 제 영상에 보면은 또 텍스트 투그 SQ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QL 사이퍼 비슷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LLM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질문 입력 및 임베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퍼로 변환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LLM에 이제 답변을 생성해주는 그런 거고 이 사이퍼를 가지고서 이제 그 네오포즈의 그래프DB에서 조회를 해와서 여러 가지 값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곧바로 이제 벡터DB 일단은 곧바로 이제 그 벡터DB에서 이제 검색부터 해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기존의 이제 레그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테이크 맛에 대한 리뷰를 보여줘. 예. 그러면은 그 벡터DB에서 있는 스테이크 리뷰에 대해서 가장 관련 있는 걸 가져오고 K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가장 개수를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면 K를 3 이렇게 하면은 가장 유사도가 높은 그 청크 3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벡터DB를 통해서 검색을 해오고 검색을 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거를 사이퍼를 통해 가지고 그 그래프DB로 보낼지 예, 아니면 벡터DB 보낼자는 벡터에서만 가져올 경우도 있고 그래프에서만 가져올 경우도 있고 이 둘을 같이 합쳐질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거를 툴 콜링으로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뭐 툴 콜링이 이제 랭체인도 있고 그렇죠. 랭그래프에도 있죠. 네, 그리고 이거를 누구는 또 MCP 그러니까 뭡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로 이제 구현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MCP가 적용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하면 됩니다. 본인들 역량에 맞춰서.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툴 콜링으로 분기시키는 게 라우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라우팅을 하면서 분기시키면서 벡터에서 검색을 해오는 경우 그래프DB에서 관계 추론을 한다든지 연산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이거 레벨 3 이제 복합 질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었죠. 이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냐면 그 테이블 간 이제 조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결과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이거를 그냥 LLM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지금 그 수치 그 관련해 가지고 환각이 일어나는 게 그 수치 데이터 그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보면 그 테이블하고 같이 조인해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인 거고 이렇게 그 벡터DB에서 먼저 고객 리뷰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DB에서 이제 주문 이력을 가져와 가지고 수치 데이터를 가져와서 집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죠? 네, 빨리 해요. 왜냐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6개월 이상 하니까 많은 그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예,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 레그를 그래서 하겠느냐 윗분이 그러거든요. 야, 그 비용이 비싸다는데 유지보수도 어렵고 해야 돼?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죠. 예, 수치로 근거를 보여주고 지난 1편에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벤치마크 질문 QSS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QSS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고 비교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윗분들에게 설득의 어떤 그 근거로 이제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관계 추론형이에요. 이때는 그래프DB 강점이 있다. 어떤 거냐면은 단순 문서 검색이 아니라 엔티티 간의 연결고리를 따라가야 답을 낼 수 있는 질문. 이거는 일반 레고는 벡터DB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최근 3개월간 스테이크 메뉴를
5회 이상 주문한 VIP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칭찬 키워드는 무엇인가? 너무 어렵죠. 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막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평가 포인트는 고객과 주문과 메뉴 이들 간에 그다음에 리뷰로 이어지는 다단계 추론 가능 여부가 되느냐. 예. 어렵죠. 일반 렉 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이거. 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렉은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수치 집계 및 정확성. 예, 그래프 DB가 이렇게 강점이 있고 LLM의 고질적인 이제 그 약점이요. 숫자 계산하고 정확한 수치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달 그 파스타 카테고리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과 전월 대비 성장률을 계산해 줘. 이렇게. 평가 포인트는 벡터 DB의 유사도 검색이 아닌 그 그래프 DB, 네오포제 같은 사이퍼 쿼리를 통해서 정확한 합계, 썸 및 비교 분석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예.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유 코드 및 용어 검색 쪽이요. 예. 일단 키워드 검색의 강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아까 그 첫 번째 나온 그 댓글의 질문 BM20을 어떻게 섞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답은 하여간 정답은 맨 마지막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는 보면은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많아서 벡터 검색에서 혼동하기 쉬운 고유 명사나 조항 번호 특히 이 조항 번호가 되게 어려워요. 조항 번호별로 또 이렇게 내용이 다 있잖아요.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지침, 가이드, 매뉴얼에 보면 근데 특정 조항을 찾아가지고 해당 조항의 내용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막 섞여서 이렇게 그 유사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벡터 그 레그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질문이 이런 거예요. 품질관리 매뉴얼 제 7.2.4조에 명시된 조건부 출하의 승인권자와 그 필수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7.2.4와 같은 숫자, 그리고 조건부 출하 같은 특정 전문 용어를 오차 없이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그 사소한 할루시네이션만으로도 그 의사결정,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하이브리드 레그의 장점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요. 복합 하이브리드형. 예, 여기 보면은 벡터 플러스 그래프 통합 강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질문이 뭐냐면은 맥락을 이해하는 거, 사실을 이렇게 그 근거를 찾아오는 거하고 구조적인 어떤 필터링,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이게 동시에 필요한 이제 고난도 질문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리뷰 평점은 2점 이하로 낮지만 재방문 횟수는 3회 이상인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불만사항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야, 이런 게 필요하죠. 그냥 한 방에 하면 좋잖아요. 그 데이터를 일일이 보면서 이런 거 질문 한번 하려면은 답변 한번 얻으려면은 그 이런 질문을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DB 쪽 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그 DB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 SQL 겁나 어려운 그 조인 많이 들어간 SQL 짜가지고 이런 거를 답을 내게끔 하고 그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다 또 다시 현업에 있는 분이 확인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포인트는 특정 조건 으로 데이터를 이제 군집을 이제 필터링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의미적 특징을 이제 요약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벡터하고 LLM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고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벤치마크 QA 셋을 여러분 그 도메인에 맞는 한 질문 한 3개씩 만드세요. 12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4, 30이니까 12개.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예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 유형하고 관계 추론, 수치 집계, 코드 검색, 질문을 이렇게 만들고 한 12개를 만드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서 일반 벡터 레그를 이렇게 결과를 그 달고 하이브리드 레그 결과를 달고 그래서 판정을 해서 어느 게 더 우수하다. 자, 이런 거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윗분들에게 제시하면 해야겠구나. 되는구나. 설득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예, 두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 성능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리드 그 레그의 압승이다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결론이 보면 이제 단순 정보 검색, 수치의 제재, 그 정합성, 관계 추론 능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용도, 비용 및 구축.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레그가 다 이제 압승한다. 우수, 매우 높음, 강력함.
근데 복잡한 원인도 분석하고 근거 기반 마련도 답변도 한다. 근거 기반.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비용이 높아요. ROI가 나와야 됩니다. 왜? 온톨로지 설계하고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안 해보신 그 회사는 어렵습니다. 제빅스 같은 회사는 데이터 분석한 그 20년 한 저를 비롯해서 15년 정도 지금 데이터만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II하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런 걸 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레그를 하는 거 왜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환각 제로에 도전한다. 예, 그 다음에 단순 검색을 넘어서 추론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연성과 정확성이 이제 조화로 된다. 물론 리랭크 해가지고 탑K 뽑아가지고 리랭크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어, 어쩔 수 없이 이 수치 쪽, 예, 그 다음에 추론, 예, 여기서는 그 그래프레그를 포함한 하이브리드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결론이고 저희 달핀치에서도 저희가 지금 붙이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예요. 이게 마지막 장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BM25를 접목시키고 싶다. 하이브리드 레그에. 그래서 어떤 그 답변이 정답이 나오냐면요. 결국에는 그 BM25도 그렇고 벡터 그 검색도 그렇고 다 검색이요. 데이터 근거를 가져오는 사실을 가져오는 사실 검색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듀얼로 검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택이 의해서 벡터도 쓰고 키워드도 쓰고 같이 이걸 듀얼 검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듀얼 검색 플러스 그래프 DB 그럼 세 개가 되죠 데이터 셋이 이렇게 세 개로 데이터 셋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렉으로 가게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해지는 어떤 할루시네이션 없는 그런 그 LLM이 될 것입니다. 예시로 이제 고객 행동에 하고 이제 매출 결과, 그 다음에 사건과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리스크하고 이거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 첫 장에 있었던 BM25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월 검색. 그러니까 같이 해도 돼요. 검색을 같이 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아까 뭐 7.2.4 같은 명시적인 어떤 그런 그 장, 절, 표기, 앞에 번호 그런 거에 대해서는 BM25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영상 보시면은 아까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구독자분께서는 확인했다는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조태꾸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최근에 좀 이렇게 그 약간 그 문서 만들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저희 빅스트 홈페이지 개편됐거든요. 그다음에 제품 소개서도 다 업데이트 됐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게 됩니다.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 드리는 거거든요. 예. 같이 한번 발전하고 또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 회사 빅스터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터 홈페이지에 이제 그 오시면요, 빅스터.co.kr 그 어떤 그 고객 문의 게시판이 있으니까 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꼭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같이 보시고 프로젝트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